오늘 첫 소식은 해리스 부통령의 이 방안에 맞춰서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소식부터 다루겠습니다. 이 북한이 벌써 이번 주에만 3벌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특히 어제는 해리스 미 부통령이 이 방한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해리스 이 부통령이 어제 DMZ를 방문했고 또 북한에 대해서 아주 격한 말로 비판했던 그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In the north, we see a brutal dictatorship, rampan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n unlawful weapons program that threatens peace and stability.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seek a stable and peaceful Korean Peninsula, where the DPRK is no longer a threat. 네, 미국의 현직 부통령이 북한 정권을 향해서 악랄한 독재 정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는데 네.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북한하고는 단시일 내에 관계 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좀 들려요. 맞나요? 그러니까 미국도 질질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 많은 분들이 조금 좀 오해를 하시는데요. 미국의 집권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하고 비슷한 것 아니냐 이렇게들 또 생각을 하시거든요. 같은 민주당이 들어가서. 예. 예.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 이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이 흔들려서는 전혀 부질없다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 때 보여줬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 미국 민주당에서도 어떤 북한에 대한 원칙 그리고 이 핵에 대해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전혀 물러섬 없이 한다 예. 이런 태도고요. 그리고 그 해리스 부통령이 판문점에 가서 한미 동맹 이건 굳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 잔혹한 독재 이렇게 북한을 표현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양보할 용의가 없다라는 점을 저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로 나오거나 북한이 뭔가 인권 문제든 여러 가지에서 변화가 없으면 우리 이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지만 같은 민주당은 아니다라는 걸 좀 전혀 선언적으로 아니다. 보여주고 있다. 네. 그러면 이에 맞서서 북한이 해리스 부통령이 분명히 한반도에 와 있고 그것도 가장 긴장감이 높은 DMZ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돌아간 뒤에 탄도미사일을 쏘긴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어떤 의도로 보여요? 우리도 그러면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의도인가요? 우선 그러니까 이 북한에 대해서 잔혹한 독재 이렇게까지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돌아가는 해리스 부통령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은 뒤통수 친 거죠. 협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라는 거를 동해상으로 그러니까 미국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은 무력 시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인석 대변인, 그러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했던 담대한 제안은 이런 분위기라면은 뭐 그냥 선언적인 수준에만 그치는 거 아닌가요? 뭔가 개선, 그러니까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를 개선시키는데 우리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볼 건 예. 없고요. 저희가 담대한 구상을 제안을 했는데 예.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 그것은 성사 여부가 달려 있는 거고 해리스 부통령이 조금 세게 발언하고 지금 미국 행정부의 기조가 기존의 민주당 정부 행보하고 좀 다른 이유는 예. 오바마 행정부 때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 부통령도 했습니다만 그때는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예. 북한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라기보다는 뭔가 인내하면서 기다리자 뭐 그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북한과 뭔가 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의 의도대로 끌려간 결과가 나오니까 예. 결론적으로는 같은 민주당 행정부라도 바이든 행정부는 좀 다른 거죠, 입장이.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는 지속적으로 북한을 어떤 식으로든 설득을 해서 비핵화의 길로 가게끔 하는 그 노력만큼은 계속한다.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하겠죠. 예, 어쨌든 오늘부터 한미일 3국의 이 핵잠 훈련이 좀 잠수함 대잠 훈련이 좀 시작이 되고 있고요. 북한은 이를 굉장히 두렵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사일을 이번 주에만 3발을 발사한 걸 보면
물론 해리스 부통령도 뭐 의식을 했겠습니다만은 이 한미일 해상 훈련 때문에 북한이 이런 미사일 발사했는가 이런 분석이 좀 지배적입니다. 굉장히 북한한테는 위협적인가 보죠. 미국의 핵항공모함 동원됐죠. 미국의 핵잠수함 들어와 있죠. 일본의 이지스함 들어와 있죠. 이 상태에서 사실은 굉장히 전쟁을 수행할 만큼의 엄청난 전력들이니까 북한으로서는 우리도 뭔가 좀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건가요? 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북한이 자위력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언제 했었냐면 지난번에 추석 연휴 앞두고 예. 핵무력 정책법을 통과시킬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2012년에 사실상 이 핵무력 정책화를 할 때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이 이제 자위력을 위해서,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죽기 위해서 핵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북미 간의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예.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2년간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 역사를 보면 여전히 부족함이 많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어찌됐든 주도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미국의 입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이른바 한미일 예. 삼각동맹을 통해서 이 안보를 좀 태평양까지 넓혀서 지키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고요. 그러나 현재 실제로 한반도 남단에 살고 있는 것은 우리이기 때문에 예. 우리 정부의 역할로 북한을 견인해내고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것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뭐 각 정부의 노선은 조금씩 다르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했었던 비핵 개방 3천, 예. 그러니까 안보를 보장하면 경제를 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전히 북한은 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있는 이런 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좀 고조되는 그런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한미일 해상 훈련이 시작이 되면서 또 한 가지 쟁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 훈련 장소입니다. 동해상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과연 동해에서 이렇게 일본의 해상 자위대까지 참여하는 이 한미일 해상 훈련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는 논란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엠바고를 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걸 알았는데도 공개를 하신 겁니까?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한 이틀 이상 고민을 하고 나서 이것을 공개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한미가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공개하면서 예. 거기에 일본이 추가되는 일정은 극비에 진행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미 연합 해상 훈련은 엠바고 사항이 아니고 한미일 훈련은 엠바고 사항이다. 아마 이 정부에서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할 사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국은 방점은 보안성을 요구하는 훈련이라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일본 해상 자위대와 독도 인근 동해에서 훈련을 한다는 사실일 겁니다. 아마. 예, 지금 뭐 두 가지를 한번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하나는 이 동해상에서 일본의 해상 자위대가 참여한 훈련이 적절했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지금 이제 들으신 것처럼 안규배 국회 국방위원회 이제 소속 의원인데 더불어민주당 안 의원이 이 훈련 장소를 공개한 것, 이제 엠바고를 그러니까 보도 유예를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깨고 이것을 공개한 것, 과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인가 아니면 국방위원으로서 민감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흘린 것인가. 사실 저 장소가 미리 공개가 되면은 뭐 적국, 북한이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공격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이런 두 가지 쟁점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먼저 현 변호사님, 동해상에서 훈련하는 것이 지금 문제라고 지금 민주당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우길기를 단 해상 자위대가 오는 것을 용인해 준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독도 인근에서. 그러니까 150km 그렇죠. 떨어진. 독도 인근에서 한다는 게 문제인데 예전에도 뭐 동해상에서 훈련했습니다. 한미 간에 한 경우도 있고 예. 미일 간에 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훈련을 할 경우에는 언제 훈련을 한다고 공개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뭐 비행기라든지 아니면 어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알려주거든요. 이런 훈련하니까 자제하라고. 근데 왜 이번엔 하필이면 이거를 언론에는 알렸는데 비공개를 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규백 의원 얘기처럼 동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규백 의원 엠바고 깬 게 중요하다. 아니 제가 보기엔 아니죠. 정부에서 알리지 않은 게 중요하다고 보여요. 왜냐면 예전에 이제 한미 훈련 이런 걸 이럴 때는 다 공개했거든요. 대충 일정 공개합니다. 공개하고 그리고 이렇게 훈련한다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참가하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더구나 동해에서 할 경우 예전에 한미일 5년 전에 할 경우에는 제주도 남단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어찌 보면 약간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도 있지만 예. 한미일 간의 이해관계 대립되지 않는 지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쪽 통로가 막히는 거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어차피 똑같이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예. 거기가 만약에 막히게 될 경우에는 에너지라든지 식량이 막히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동해 독도 인근 같은 게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제 일본이 어떤 역할이냐면 이제 잠수함 탐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2차 세계대전 때나 아니면 이럴 때도 미국, 일본에 많이 맡겼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때는. 근데 그 능력을 이제 하기 위한 건데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북한 잠수함 탐지를 일본에 맡겨야 되느냐 그런 질문이거든요. 하필이면 동해에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한미 간의 뭐 잠수함 탐지 훈련 이건 할 수 있다. 충분히 동해에서 할 수 있다 보는데 일본이 참가하는 훈련인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북한 잠수함을 일본이 탐지하게 되면 일본에서 예를 들어 전시가 된다 그러면 예. 일본에서 이제 북한을 공격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북한은 일본도 공격하지만 우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일본이 남북 간의 분쟁에 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결국은 우리가 예전에 어떤 그런 역사로 봤을 때 우리 한반도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일본이 그런 명분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 거에 염두에 둔 거 아닌가. 그렇게 본다 그러면 투명하게 공개하고 훈련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하지 말든지 했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동해에 들어오는 것은 잘못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알리지 않은 것도 알린 것은 오히려 더 잘했다. 그러니까 알리지 않은 게 잘못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엠바고 부분에 고민했을 것 같은데 알려야죠 당연히 훈련하는 걸. 왜 알리지 않습니까? 국방부 스스로도 일본이 참여하는데 동해에서 훈련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부담감을 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안 알린 거다. 이렇게 저는 좀 그렇게 보시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말씀을 드려도 예, 될까요? 예. 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 문제를 국내 정치화한다는 거예요. 꼭 일본 문제만은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예. 이거는 악용입니다. 이거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부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독도에서 불과 150km 떨어진 지점에서 해상 150km는요. 예.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거는 뭐 독도 바로 옆도 아니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 영해가 22km입니다. 그런데 독도에서 150km가 떨어졌다. 이건 먼 거리고요. 예. 우리 영해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모든 군함이 지나다닐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마치 독도 바로 옆에서 예. 일본이 군사훈련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제1야당의 원내대표부터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 이게 예.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안규백 의원,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몇 안 되는 합리적인 중진이에요. 예. 그런데 이분이 지금 훈련의 계획을 SNS에다 공개를 한 겁니다. 특히 훈련 중에서도 군사훈련 중에서도 대잠수함 작전은 그 공개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보안이 등급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런데 국방위를 그토록 오래 한 중진인 안규백 의원이 이걸 몰랐을까요? 그리고 이런 군사훈련이 보안 등급도 정해져 있는 군사훈련이 예. 이렇게 SNS에다 공개를 하면서 이걸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면 우리가 군사 기밀이 필요가 없는 거죠.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교를 국내 정치화해서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 세력이 평가받아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일본을 가지고 국내 정치에 활용을 해서 굉장히 얼마나 큰 논란이 빚어졌습니까? 예. 한미일 연합훈련 한 번도 못했죠. 또 일본에게는 민정수석이 죽창과 운운해가지고 일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과거를 잊자는 게 아니에요. 미래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떤 군사훈련의 세부 계획까지 SNS에서 공개하고 이것이 마치 국민의 알 권리인 양 호도하는 것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반박점 안 그러니까 할 수 없는데요. 잠깐만요. 좀 궁금한 게 좀 하나 해야 있어서. 되겠는데요. 예. 그동안에 한미일 군사훈련을 안 했다. 한미일 군사훈련을 꼭 해야 됩니까? 일본을 왜 같이 훈련해야 되죠? 저는 그거 자체에 의문이 있고요. 일본을 왜 독도 인근, 사실은요, 영해라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영공이라든지 좁거든요. 근데 그 인접 수역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독도를 우리가 영해 안에로만 안 들어오면 된다 예. 생각하는 건 굉장히 좁은 생각이에요. 왜 일본을 우리가 같이 훈련을 하면서 북한 잠수함 탐지에 일본의 기술을 빌려야 되느냐. 이게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밀이라 그러시는데요. 사실은 한미 간의 군사를 훈련할 때 언론에 다 공개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왜 이번에 그런 한미일 훈련하는 거 공개 안 하죠?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한 가지만 좀 저도 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가 이 훈련 장소 동해에서 하는 것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이제 대잠 훈련이 포함되어 있는 군사 이제 기밀 등급이 굉장히 높은 훈련 형태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다. 결코 일본이 독도 앞으로 이렇게 오는 거에 대한 국민적 저항 내지는 부담 때문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그런 의미는 그런 아니라고 의미가 얘기하시죠. 아니죠. 예. 근데 2017년에 한밀 5년 전에 한밀 훈련할 때도 대잠 훈련이 제주도에서 할 때도 대잠 훈련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건 공개가 됐었거든요. 공개를 예. 일정을 공개한다는 거는 국방부 출입 기자들로 하여금 예. 이렇게 한다라고 발표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엠바고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중진인 안규백원이 엠바고도 깬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엠바고 시한을 왜 정합니까? 그럼 기자들은 뭘 하죠? 기자들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가장 북한의 위협적인 무기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에요. 이게 SLBM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잠수함 초계기가 100대 이상이에요. 예. 우리나라 16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연합훈련 해야죠.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거 취재한 얘기가 내용이 길어지네요. 있어서 아니,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원래 이 내용을 이제 기자들 간에 엠바고가 있었죠. 그래서 원래는 당초 오늘 한미가 한미 훈련 군당 시작하면서? 그렇죠. 예. 시작하면서 한미 군당국이 공동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안규백 의원이 이 사실을 미리 어떤 경로로든 이제 확인을 해서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국민적 알 권리 예. 차원에서 공개가 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본인 스스로 국방위를 그렇게 오래 했지만 이런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 이틀 동안 고민을 했는데 고민한 결과 이것은 국민들에게 알려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예. 좋겠다라고 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2017년 4월 제주 남방 지역에서 한미일 대잠 훈련이 있었고요. 당시에 훈련 개시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에 똑같은 제주하고 부산 인근에서 호주하고도 대잠 훈련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잠수함 훈련은 우리가 뭐 반도 국가긴 하지만 일본이나 호주보다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연합 훈련을 통해서 이제 기량을 좀 높일 이런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예. 과거에도 사실 일본하고 우리가 해상 구조 훈련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일본하고 전혀 훈련을 한 번도 안 했다가 느닷없이 예. 갑자기 했다 이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군사 훈련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가 이런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알리고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NYT 인터뷰를 통해서 그랜드 바겐을 하겠다고 했지만 한일 관계에 매끄럽지 않은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은 예. 자꾸 65년에 끝났으니까 이거 한국이 알아서 하지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 근데 그 부분을 아직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경제 문제도 남아 있고 안보 문제도 있고 세 가지 트랙이 있는데 이 트랙을 다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 가운데 뜩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일본에 대해서 평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했던 국민들 입장, 특히 뭐 민주당이나 뭐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겠죠.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거 좀 곤란하다. 좀 국민적 판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해도 늦지 않은데 왜 이렇게 서두르냐. 오늘 여론조사에서도 한일 관계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의견이 6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한일 관계 왜 이렇게 서두르냐. 그럴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세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너무 스텝을 과하게 밟으니까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뭐 생각보다 이 얘기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일본은 이제 이번 훈련에 합류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북한보다는 이제 중국을 또 견제한다라는 그런 설명을 좀 많이 냈습니다. 이에 맞서서 이제 중국도 핵잠수함을 처음으로 이제 공개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좀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말씀 한마디만 더 듣고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장 기자님도 좀 얘기하셨는데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인가? 지난 순방 때 뭐 30분간 간담이냐 환담이냐 회담이냐 뭐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건가요? 좀 급하게 서두르는 면이 있어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지난 5년간의 한일 관계가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려놔야 된다는 상황이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정상회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 총리 있는 대로 가서 별로 준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서두르게
우리의 뭔가 위신을 좀 깎으면서까지 회담을 했다 뭐 이런 예. 얘기인데 14년도에 다보스 포럼 때 박근혜 대통령 연설하실 때 아베 총리는 초청도 안 했는데 와서 듣고 있다가 결국 아무 뭐 악수도 못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때는 아베 총리가 우리와의 대화 의지를 굉장히 드러낸 걸로 평가를 예. 받았고 국내 언론에서는 그렇게까지 아베 총리가 얘기하는데 왜 악수라도 하고 가지 그랬냐는 예. 비판까지 있었다는 걸 상기해 본다면 적어도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한 비난은 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